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은 미니멀 육아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나름대로 미니멀 육아를 좀 추구하고 있는데요. 미니멀한 육아를 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어떤 면에서 미니멀한 육아를 하고 있냐면요. 일단 둘째를 키우면서 지금 모빌도 없고 아기 체육관도 없고 초점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치발기 같은 거는 친구가 사준 거라든가 아니면은 첫째 때 쓰던 게 있고요. 첫째 때는 물려받을 곳이 없어서 물려받은 물건이 많이 없었는데요. 둘째는 친구들이 이제 육아를 저랑 비슷한 시기에 했었다 보니까 친구들 아이들이 다 커서 좀 물려받을 옷들이 있었어요. 아니 사실 엄청 많았어요. 옷을 정말 많이 물려줘서 옷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물건에 대해서 거의 산 게 없고,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100% 모유 수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유값도 한 번도 안 들었고 지금 정말 기저귀 값만 거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미니멀한 육아를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원래 이렇게 쇼핑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고 물건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귀찮아하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아이들 나이대를 키우고 있는데 엄청 많은 물건을 좀 사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굉장히 즐겨하고 다양한 좀 물건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즐겨하고 해서 체험단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비싸게만 산다기보다는 당근도 많이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많은 물건을 사는 편이에요. 아이들 물건을.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 친구가 즐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아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물건을 안 사게 되는 게 한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둘째다 보니까 물려받는 것들이 있고 첫째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해서 더 안 사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이유뿐만은 아니에요. 제가 첫째 때는 처음이니까 잘 몰라서 저도 초점책도 사고 모빌도 사고 아기 체육관도 사고 소서도 사고 하긴 했었는데요. 키우다 보니까 느껴지는 점이 아기들이 그냥 주변의 자극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이들은 옛날부터 되게 특별한 장난감 없이도 자랐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주변에 사람들을 보는 거, 예를 들어 제가 빨래를 갤 때 저는 빨래를 갤 때 옆에 아기를 꼭 두고 하거든요. 얘가 깨어 있으면 빨랫감을 막 제가 만지고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모빌이고요. 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 문을 열어놓을 경우에는 또 밖에 매미 소리를 듣는 거,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소리들,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다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인위적인 자극을 일부러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심심할까봐 노래를 계속해서 틀어준다든지, 물론 저도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노래를 틀어주기도 합니다만 너무 많은 자극을 또 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TV 틀어놓고 노래 틀어놓고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평안해지는 느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충분히 모든 것이 새로워요. 지금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새롭죠. 자기 주먹도 새로워서 쳐다보고 있는 애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반짝반짝하고 막 움직이고 노래가 나오는 장난감을 꼭 필요로 하진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빌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모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실 아기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엄마의 얼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눈 맞춤을 할 때 가장 반응이 좋아요. 수면 교육할 때 많이 도움 받았던 곽윤철 선생님 유튜브 블로그 보면서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더 인지를 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을 맞춰주면서 놀아주려는 편이고요.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나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를 좀 혼자 둬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장난감이 필요하다. 그것도 맞아요. 저도 이제 특히 첫째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좀 놀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나이에는 특히. 근데 첫째도 저는 장난감을 사지는 않는 편이에요. 역시 첫째도 누가 선물해준 거,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은 다 누가 선물해준 게 대부분 많고, 제가 초반에만 좀 샀던 것 같아요.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그때는 막 아기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많고 하니까 이것도 사볼까 저것도 사볼까 하다가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사보니까
그렇게 잘 놀지 않더라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류의 장난감을 사는 게 좋은지도 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첫째가 지금 너무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이.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선물 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또 사주는 것들, 뭐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것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아이가 느끼기에 항상 뭔가 새로운 물건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도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새로움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일상과 그냥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편안함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오히려 좀 행복하게 사는 것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조금씩 가끔씩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때에 재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둘째가 3개월인데 이 정도 원령의 아기에게는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집안일을 하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굳이 뭐 모비를 틀어주고 간다거나 하지 않고, 아이들이 혼자 노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혼자서 막 팔을 움직이면서 놀고 주변 구경하면서 놀고 소리 듣고 이런 것들이 다 놀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하는 소리도 듣고, 조금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저는 이제 선준이한테 좀 말을 하면서 뭐 선준아 잘 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뭐 그렇게는 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간들에 계속 뭔가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이거는 제가 아이들이 좀 더 큰 다음에 제 교육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정말 바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저도 굉장히 입시를 치열하게 거쳐온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능을 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으려면 사실 일찍부터 계속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도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항상 저는 빈 여백의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저녁이 있는 삶, 여유가 있는 삶, 그런 것들이었고,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창업을 했었고, 그럴 정도로 제가 여유 시간, 자유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어린 아기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시간에 뭔가를 하게끔 막 정신없이 만든다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비워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좀 여유가 있고 여백이 있는 육아를 하려고 합니다. 미니멀하게요. 삶도 좀 단순함이 필요하듯이 육아에도 단순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는 얘기가 많은데,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커서 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는 뭐 돈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사실 육아할 때도 돈은 천차만별이에요.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사게 되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별로 그런 것들을 사지 않게 되면 생각보다 육아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육아를 돌봐주시는 분을 거나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런 비용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또 그걸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많이 들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든지 제가 첫째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좀 비용이 드는 편이지. 하지만 그거는 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년, 8년 동안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1, 2년 동안 하는 거니까,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을 너무 일찍 보내고 싶지는 않아서 집에서 이제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28개월 정도까지 했었어요. 오늘 아기 키우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아기 재우러 가보겠습니다. 안녕.